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주식, 금, 채권 이런 이제 투자 상품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시멘트로 된 금이라 불린다. 유가물로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기를 잘못 타서 자산 거품이 꺼지면 금쪽 같은 돈을 투자해봤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제 부동산을 이제 시멘트로 된 금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방어하는 수단이 되죠. 이제 금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듯이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시멘트로 만든 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부동산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를 잘못해서 이제 자산 거품이 꺼질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때 이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 큰 손실을 벌어서 이제 지금쯤 와서야 이제 거의 이제 본전이나 조금의 수익을 본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 첫째, 입지 조건. 둘째, 입지 조건. 셋째, 입지 조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부동성, 그러니까 즉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성과 굉장히 맞물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과 저기 시골에 있는 부동산의 건물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었어도 완전히 이제 값이 달라지죠. 그건 이제 강남의 땅 가격과 시골의 땅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땅은 이제 계속 이제 그 건물은 계속 이제 역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지 조건이다.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 모든 부동산은 유일물이라서 평가가 어렵다.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시에는 파산이 우려된다. 또 임대 수익의 불안정성이 있다. 또 이제 유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이제 유일물.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모양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똑같은 위치에 두 개의 건물이 이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유일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옆 건물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건물 옆에 있는 건물도 1,000만 원이라는 보장은 이제 없다는 거죠. 또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시 파산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살 때는 뭐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부채를 빌려다가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근데 부채를 빌려다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채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 이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제 악성장이나 악순환 이런 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그 이제 담보 빚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임대 수익의 불안정성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의 불안정성은 이제 월세를 받을 때 혹은 전세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수입 받을 때 공실 우려도 있고 이제 방이 또 노후가 되면은 이제 임대 수익이 하락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의 불안정성 이것도 역시 부동산 투자 시 유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낮다. 이건 이제 황금성이 이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비싸 내놓는다고 해서 이제 바로 거래가 되지 않죠. 임자가 나타나야지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식,
이제 주식을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는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죠. 모두 이제 기업을 일으켜서 부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부자를 만드는데 주식을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물가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이것을 기업화시켜서 이제 주식을 상장시켜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는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이제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는 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기업을 세워서 성공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는데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은 나의 이제 그 주식 가치도 상승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자산도 상승이 된다는 거죠. 이런 주식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지만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돈이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 돼서 그걸 피하고자 주식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주식에도 이제 주식 값이 굉장히 이제 버블이 끼게 되죠. 그게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의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맞춰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시세 변동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락의 단기적인 위험성, 단기적인 기업이 가진 어려움 때문에 주식을 이제 팔고 또 그것 때문에 사고 이러면은 그 리스크 변동성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긴 호흡에서 10년, 20년, 10년, 20년 뭐 길게 봤을 때는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장기적으로 사고해서 이 리스크, 시세 변동 리스크를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보다 이제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 채권 이런 것보다도 이제 주식이 수익률이 높다. 유동성은 아까 말했듯이 황금성인 건데 내가 주식을 이제 팔아서 돈으로 얼마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의 이제 폭락, 이제 하락장을 이제 비유하는 건데 여러분이 10유로를 주고 영화 티켓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관 좌석이 만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최소한 연기는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영화관에는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해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화 티켓 값은 뚝 떨어지겠죠. 이 영화관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습니다. 영화관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나가려고 하겠죠. 탈출하려고 하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화관 룰이 있다는 거죠.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0달러에 그 영화 자리를 샀는데 10달러에 팔겠다 하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고 있는데. 그럼 서로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 9달러, 어떤 사람 8달러, 어떤 사람 5달러, 어떤 사람 4달러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이제 가격이 이제 싸게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고 주식시장에 이제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장, 급락장, 주식시장의 위기가 이제 왔을 때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 수차례의 화폐 개혁과 금융 위기를 겪고도 살아남은 지불수단이다. 금 역시 물가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피하기가 어렵다.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수많은 이제 화폐와 지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인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화폐들이 존재하였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게 이제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의 이제 금 같은 경우에 가치가 이제 되게 경제 위기가 오거나 화폐의 그런 위험성이 커졌을 때 이제 금의 이제 가치가 이제 상승하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금 역시도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오르네 하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네 생각하고 이제 대안으로 뭘 사지 고민하다가 너도 나도 이제 금을 사기로 하면은 금값이 급등을 하겠죠. 이제 그럼 자산 인플레이션에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가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금 역시도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세 변동 측면에서는 금은 리스크가 크다. 우리가 금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금의 그런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요동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 시세는 공업 수요, 보석 수요, 달러 시세, 금융 위기,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금값은 금이라는 그런 금속이 그 공업에서 쓰이는 그런 수요의 양, 혹은 금이라는 것이 귀금속으로 쓰이는 수요량, 혹은 달러의 시세, 뭐 금융위기, 뭐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금값은 요동이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 리스크는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공업 수요, 보석 수요, 달러 시세, 뭐 금융위기 이런 거에 금값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수익성, 거래 비용이나 보관 비용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의 단순한 그런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혹은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 같은 걸 통해서도 초과 수익을 뭐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동성은 높은 편이다. 금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화폐, 사라지지 않는 화폐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늘 있고, 또 산업에도 쓰이지 않습니까? 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법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금을 사서 보유한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광산업 주식을 사는 방법. 이제 금광산업의 주식은 이제 금 시세의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금에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이제 배당금 형식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광산업의 주식이라는 거는 금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거죠. 금을 가진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가 보유한 금광에 비축되어 있는 금,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시세가 정해지겠죠. 혹은 금값이 올라가면은 회사가 보유하는 금의 양은 동일할지라도 금값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회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이 이제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금강산업 주식을 사는 것도 금을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다. 또 이런 금강산업의 주식을 사는 거는 금을 가졌을 때는 받을 수 없는 배당금,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금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는 것. 순수하게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화폐 혹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베개 밑에 금을 숨겨놓는 것보다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펀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펀드라는 건 금융 상품이니까 금값과 이제 밀접한 연동성을 가지면서 금의 시세에 따라 내가 수익을 보느냐 손실을 보느냐 결정이 되고, 또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이것의 이제 수익률이 금값의 그 수익 변동보다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금융 상품으로 조직이 되면은 금값이 1% 올랐을 때 나에게 2%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뭐 이런 식의 금융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펀드를 사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이것도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 이제 큰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금을 현물로서 갖고 있으면은 금 자체를 갖고 있으면은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다 보면은 큰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 대상으로서의 채권. 채권은 이제 수익성이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자 상품은 매우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파산 채권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날릴 수 있다.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걸 이제 채권이라고 하죠. 기업의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발행하는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이제 채권도 있습니다. 이걸 되게 일반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1억을 투자하면 금리를 얼마나 주기로 약속하기로 한 거니까, 증서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안정적인 상품으로 채권을 인식하는데, 채권이라는 건 이제 수익성도 있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채권에 투자해서 매년 이제 이자를 얼마씩 받기로 하는 그런 상품은 이제 매달 이자를 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채권을 발행한 뭐 회사나 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은 리스크,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미국 구체 기준으로 일부 5년 기간 동안 10%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식보다 안전한 게 채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구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5년씩 잘랐을 때 일부 기간, 그 5년씩 잘랐을 때 그 5년씩 해당하는 일부 기간 중에서는 수익은커녕 10%의 손실을 보던 채권도 있더라. 미국 국채 기준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국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위험하고 채권은 되게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모두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다. 유동성, 주식과 비슷하다. 채권도 역시 바로 팔 수가 있죠, 대부분.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식과 비슷하다. 예,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인플레이션 편.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 금, 채권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한 개씩 이런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인플레이션 편은 끝나고 다음은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더 바람직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